그 유명한 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시지불견을 명활이유, 청지불문을 명활희유, 박지부득을 명활미니, 타상자는 불가체일이라 고로 혼이 위라니 기상불교하고 다불매하나 승승해여 불가명일세 끼어 무무라나니 시위 무상지상이요 무상지상이요 시불합니다. 영지 불견기수하고 수지 불견기우하니 즉 고지 도하여 끼어 금기유면 능지고시라 시위 도비니라.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라고 명명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시라고 명명하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이라고 명명하니 이 세 가지 것은 따질 힐자입니다. 힐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난하다 측면도 있는데요. 따지다, 말로 기라냐 흉하냐를 가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것은 말로 도달할 수 없다.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하나가 되니 그 위는 박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아서 이어지고 이어지며 명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물의 세계로 돌아가니 존재가 없는 세계로 돌아가니 이것을 일러 형상 없는 형상이며 이미지 없는 이것을 일러 홀이라고 말한다. 맞아도 그 처음을 보지 못하고 따르도 그 뒤를 보지 못하니 옛날에 도를 잡아서 지금의 있음을 다스리는 옛 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러 도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도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노자의 도가 도대체 뭐냐 궁금했을 때 이 14장도 아주 요긴한 장입니다. 근데 이, 미라고 이게 도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이, 미. 이는 시지 불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게 입니다. 들어도 미는 잡아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체 있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파악됩니다. 소리가 납니다.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파악이 됩니다. 근데 도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노자는 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시작된다고 했는데 노자한테 도는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노자는 도는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잡아도 잡히지 않으면서 않게 존재합니다. 도는.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이런 모든 유형적인 존재들이 다 생겨납니다. 천하 만물은 생의 유하고 유는 생의 무라.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도에서 생겨납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은 뭐냐? 첫째, 시, 청, 박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됩니다. 그러면 견, 문, 득은 뭐냐? 감각기관을 가지고 감각했을 때 우리의 의식이 이러쿵저러쿵 판단 내리는 것을 견, 문, 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견, 문, 득은 의식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도는 감각의 대상도 의식의 대상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상을 감각기관과 의식을 가지고 인식하는데 돈은 없단 말이냐? 아니다. 돈은 분명히 있지만 감각기관과
의식에 의해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그 말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 벌써 노자는 우리가 대상을 만나서 아는 방법을 일상적인 두 가지 방법을 떠나서 또 한 방법이 있다고 지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학이 아닌 도, 지가 아닌 명을 지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 나와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이것을 대학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심부재입니다. 내 마음이 그 어는 어차거든요. 내 마음이 그 대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세 가지로 시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입니다. 견은 사유라는 의식기관입니다. 이걸 의식이라고 할게요. 의식. 이 심은 심, 본심, 본성 이런 겁니다. 대학의 저자도 우리 인간을 세 측면으로 본 것 같습니다. 감각기관, 이목구비심, 그 다음에 의식. 이 의식은 세 가지로 현재, 잠재, 무의식으로. 그 다음에 또 태어난 이게 이후에 현재, 잠재, 무의식도 되고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 조상, 민족 집단, 천지 시공의 그 생각도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후천 의식만 아니라 선천 의식도 있다. 후천 의식은 내가 태어나서 그거부터 보여요. 그러면 태어남을 어디부터 볼까? 저는 잉태부터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태어난 이후로 보죠. 그리고 그 안에 오히려 내가 잉태되고 그 이후에 경험한 것보다는 부모, 민족 집단, 천지 시공의 의식이 훨씬 더 많다. 그 다음에 이 성은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 그것이 존재들한테 들어있는 게 성입니다. 이걸 요즘에 우주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 용어로 하면 목, 의, 성으로 인간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대상을 만나는 것을 시라고 합니다. 근데 눈이 대상을 만나기만 하지 눈이 이것이 뭐고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의식이 그걸 보고서 이건 뭐다 구별합니다. 특성 지웁니다. 그게 견입니다. 그래서 견은 견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견해는 사람 따라 시공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입니다. 보편성을 핵심화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봤는데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보편성을 확보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으로 판단 내렸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을 만났는데도 대상을 뭔지를 파악 못하는 것은 또 파악은 했는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파악은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은 의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두 개 세계는 이 세계는 눈이 보는데 뭘 보는가 형태를 봅니다. 대상은 대상인데요. 눈이 보는 대상은 형태 있는 대상입니다. 귀는 소리에 있는 대상을 만나죠. 코는 냄새, 입은 맛, 몸은 촉각, 이거 대상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듣는다 하면 보면 시라고 명명했고 눈이 형체를 만나면 시라고 그랬고 귀가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 이건 뭐야 하는 게 눈이 어떤 형태를 보냐 그러면 이것은 둥글고 네모지고 세모지고 색깔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게 견해입니다. 근데 실제
빨간색이 빨간색입니까? 그 다음에 실제 이 형태가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만약에 노란색으로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견이 좋으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이 작동해서 하나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한테는 이런 조건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파악이 되나 그러면 성이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파악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이것과 이것은 만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있는 그대로 만나고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못하지는 않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쉬고 요게 작동하는 게 근본인데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봤더니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시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의식이 작동해가지고 꼴은 뭐고 형태는 뭐다. 그게 견인데 돈은 무형이 첫째 돈은 무형입니다. 노자가 생각하는 돈은 무형입니다. 자연히 색깔은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형태나 색깔을 만나가지고 견해가 생기는데 형태나 색깔이 없으니까 보아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가지고 맨날 생각해봐야 도달할 수가 없죠. 감각기관과 의식의 한계, 그걸 뛰어넘었을 때만 도의 세계에 도달합니다. 근데 도는 없는 것이 아니라 무형지형으로 존재합니다. 형 없는 형. 생명 그 자체니까요. 그래서 형태 없이 존재하는 것은 무형지형을 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이것은 형태이시 있지만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는 이것에 비하면 형태 없이 존재하죠. 근데 도에 비하면 어때요? 이것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도는 더 형태가 없습니다. 이전 역시 마찬가지로 귀로 안 들리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희미하게 들락 날아간다. 이런 데서 나온 힘이. 네. 이 미에서 나온 겁니다. 나한테 파악이 안 되지 그게 없지는 않거든요. 도의 세계가 그럽니다. 역시 박쥐 부득은 몸으로 말한 겁니다. 코와 냄새와 맛만 빠졌을 뿐이지 실제는 이걸 다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왔습니다. 오미는 5가지 맛은 5만 가지 맛은 우리의 입맛을 상해버린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문장을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축약해서 몇 개만 드러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각기관과 의식으로 도달할 수 없다면 돈은 진짜 존재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두 개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체득할 수 있는가? 노자는 그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장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노자의 이런 관점이 진실이다. 아니야, 이것도 생각일 뿐이야. 근데 이것은 아까쯤에 학이 불사즉 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학이 사해서 내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동양에서는 사유 넘어가서 진실과 만나면 그것을 체득이라고 합니다. 체득. 또 다른 데서는 개합 또는 도통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 진실이니까 진실과 하나 됐다.
그것을 내 스스로가 얻었다. 그 세계와 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세계로 떨어지는 게 원래 하나예요. 혼이 위일이다. 근데 현상화 돼버리면 돼버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에서 개별, 각자성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현상의 근원이 돈이니까 어때요? 돈은 나눠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뭉뚱그려져 있는 하나. 그게 혼이 위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세계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문자로 따져서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근원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문자로 생각으로 이득분별하고 따지고 그래서 차3자는 혼이 위리 불가의 치리라. 나눔의 세계가 아니라 전체의 세계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불가지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칸트는 물 자체에 대해서 물 자체가 노자 말로 하면 도입니다. 근데 그 물 자체의 의미를, 도의 의미를 뭘로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도를 어떤 분은 이자로 두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로 두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도 도를 두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노자는 도는 것 기분. 그러면서 존재의 원리고 온 존재의 마음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보냐 그러면 도는 온 존재의 본 모습이고 존재의 원리고 존재들만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체득은 가능합니다. 이건 노자의 입장입니다. 근데 분명 이 세계는 우리가 체득할 수 없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심하게 나가버리면 그러냐 그러면 항우주의로 갑니다. 알 수 없다. 네. 근데 노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알 수 있대. 그런 다양한 속에서 나온 말이 이 문장 같습니다. 시지불견을 명하니 이유, 청지불문을 명하니 이유, 박지부득을 명하는 미니, 차3자는 불가치리. 고로 혼이 위일. 도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나 의식, 언어나 문자, 사유로는 도달할 수 없고. 근데 이것은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있고 모든 존재의 근거입니다. 왜 이희미인가? 기상불교하고 기하불문. 자, 도가 있는데 이게 도라는 이런 것이 있댔기. 요것은 상이고 중이고 하입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면 처음, 중간, 끝입니다. 시간 공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상불교하고 기하불매라고. 이것을 공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요 위는 밝지 않고 요 밑은 어둡지 않다. 형체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밝거나 어둡거나, 그 다음에 가운데로 있으면 이게 중간이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는 이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도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처음도 끝도 밝지도 어둡지도 않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처음에는 환합니다. 연세 돌아가실수록 그 뒤에는 어둡습니다. 도는 밝다 이러면 좋을 텐데 어둡지 않고 도는 밝은 세계다 이러면 좋을 텐데요. 아니면 도는 반대로 어둡고 밝지 않다 이렇게 하나만 택해버리면 될 텐데 이분은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현상은 크게 둘러보면 밝거나 어둠이거든요. 근데 도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 작용으로 밝고 어둠이 드러납니다. 도가 현상화 돼버리면 이미 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 불매입니다. 위를 봐도 밑을 봐도 시간적으로 하면 처음과 끝 다릅니다. 상.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검불불현, 밝지도 어둡지 않은 존재 그 자체에서 관계에서 모든 밝음도 나오고 어둠도 나오고 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주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아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가 지금 사람들이 제일로 과학자들이 많이 손을 들고 있는 우주론이 시간 공간으로 했을 때요. 지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게 과학자들이 많이 손을 든다고. 그럼 이 우주론은 어떻습니까? 계속 팽창하니까 시작과 끝이 상과 하가 어떻습니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명과 암이 노자는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네요. 근데 노자는 이건 직선사관인 거죠. 아직까지. 근데 직선사관인데 설명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이게 나선형이 하나 있는데 또 노자는 그걸 택하지 않고 순환을 택합니다. 그러면 노자가 순환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당신이 말할 수 있냐? 이 앞전에 도를 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도라는 건 뭐냐면 억지로 도를 명명해서 도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이 도는 모든 걸 낳기 때문에 크다. 큰 것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까운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도는 활동성이 있어서 움직여 간다. 어디까지 가냐? 가까운 데만이 아니라 온 존재가 도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겨나니까 지금 나는 가까운 거고 저 멀리 있는 것은 밖은 원인데 저 멀리까지 간다. 그럼 이게 끝까지 가냐? 아니다. 반, 직선으로 나선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냐 그러면 극직반으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하냐 그러면 직선도 나선도 아닌 순환인 거죠. 대서원반이 순환을 순차적으로 언어로 문자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다른 문장에서는 반자는 도지 동해라는 말을 했거든요. 반이라는 건 뭐냐? 도의 움직임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써놓으면 대서원 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걸 읽어내는 것은 현대 우주론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걸 같이 연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때 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 두 번째는 복귀. 복귀는 근원으로 돌아온 것이 복귀고요. 반복은 그 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뜻입니다. 동양의 순환론이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게 원리는 복귀니까 불변하지만 순환하는 과정은 달라요. 이게 현상은 달라집니다. 근데 현상의 원리는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원리는 같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모습들은 다릅니다. 각고 다름이 동시에 있는 게 순환론입니다. 똑같은 게 순환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자는 도지 동양을 했는데 이 반까지 가는데 대에서 원 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